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10월 두 번째 주간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별로 매주 주말에 좀 일찍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제 장 마감부터 조금 일이 많이 좀 급한 일이 좀 생겨가지고 오늘 방송 녹음 부분들을 좀 늦게 좀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 부분 어제 부분까지 해서 다음 주 전략까지 연휴 동안 이틀 휴일 동안 모두 다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주말에 우리가 이제 긴 연휴를 보내고 다소 정신이 좀 없었어요. 오랜만에 한 10일 만에 시장을 보니까 그것도 시장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수선함이 끝나고 연휴가 지난 다음에 또 적응이 좀 잘 안 됐죠. 그 안 되는 틈 사이로 우리나라 시장은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의아하고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움직임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 후반에 이제 뭐 실적 발표 부분들 정상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단기 다 여러 가지 신호 부분들이 좀 보였었는데, 자, 그 부분은 또 매매 전략 부분에서 뭐 3부나 4부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평상시에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상 주간의 핫 이슈 부분하고 종목 업종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월요일 화요일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평상시 아침 뉴스 브리핑 부분에 못 드렸던 내용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돌이켜보면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많았어요. 특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부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죠. 해결이 됐다 보다 북한과 우리 미국과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 부분이 중동 지역까지 지금 확산이 좀 돼 있죠. 중동 지역까지 이란에서 주말에 어제 아침 브리핑 부분에서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이란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핵협상 관련된 그 규정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다 뭐 이런 표현이 모르겠죠. 뭔 소리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잘 지키고 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들면서 상당히 그 반대되는 의견 표명 부분들 좀 했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호탄이 되지 않았을까? 전에 며칠 전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미국이 사드 무기 판매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우리나라도 사드 무기 판매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서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종교적인 부분의 차이점 부분, 이란, 이라크, 특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당히 그 극한 대립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니파의 수장, 하나는 시아파의 수장 부분들을 하면서 또 누가 그 전에도 종교 전쟁 부분들이 있으면서 수니파, 시아파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웠었죠. 이슬람 종교는 여러분들 기독교의 한 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에 저기 어딥니까? 이스라엘의 그 뿌리가 다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교리를 얼마나 더 따지느냐, 여기 또 서로 믿는 부분이 좀 틀리느냐, 이 정도 차이인데,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드를 판매하고 수니파죠. 그리고 시아파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핵협상 부분들을 이렇게 공격 부분들 하면서 핵협상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그 금요일 아침 브리핑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걸로 넘어가겠죠. 의회로 이제 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향후에 이제 제재 부분들을 또 확대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우리 잘 모르겠다. 다시 대통령한테 토스를 할 수도 있고 시간이 한 60일이니까 한 2달 정도 시간이 좀 있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볼 부분들은 물론 계속적으로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판 자체를 흔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미친 전략인데 미친 전략을 하는 것 같으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미친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근데 진짜 할 수도 있잖아요. 미친 사람이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봅니까? 불안 심리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무기를 구매해주고 우리나라도 무기 구매해주고 사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왜 중국에 대해 북한 빨리 정리해라.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는 이러한 판 자체를 바꾸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항 부분들 하나하나씩 챙겨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미 FTA도 그 과정에 있고 이제 10월, 11월 달 되면 그 트럼프가 아시아 쪽 그 순방을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다음 주까지 해서 당 대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연관성 부분들을 하나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그게 연장이 됐죠. 한중 수합. 같은 조건과 같은 금액 부분으로 조건이 연장이 좀 됐어요. 아무래도 당 대회 전에 너무 이렇게 어떤 극한치 부분들까지 오버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도 손해나는 얘기 드렸죠. 왜? 위안화의 국제화 부분들을 하는 게 자기들의 모토이기 때문에 모토를 하기 위해서 해외 원조라든지 해외 자원개발 부분들 그다음에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 미국이 글로벌 달러 부분들을 글로벌 전체적으로 풀었을 때 소비를 가속해 주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부분들을 만드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했고 결정적인 게 유가가 결제가 달러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의 반열에 올라갔죠. 지금 보니까 연휴에 중국에서도 이쪽 중동 지역에 결제 부분들을 할 때 위안화로 결제를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 부분들 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간접 대리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달러로 결제를 하는 유럽 원유 부분들 결제가 만약에 위안화가 들어간다면 위안화의 이 뭡니까 레벨은 한 단계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국이 우리 한국 부분들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요일장에 가장 반등을 많이 이끌었던 종목군을 섹터가 흐른 부분을 본다면 화장품 이제까지 사드로 인해서 컸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당대회 전후로 인해서 사드도 고점 부분들을 찍고 이게 점점 풀릴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게 있어요. 그런 모멘텀 부분이 단기 모멘텀이지만 이제까지 하락 부분들이 워낙 컸었죠. 이쪽 종목군들 실적은 잘 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해외 K-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 한류 특히 음식료 쪽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그 감이 상당히 좀 많아요. 중국으로 인해서 중국 화장품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됐던 게 이제 어디로 가나요? 중동 지역으로 가기 시작했고 유럽으로 가기 시작했고 미국으로 가면서 이 한류 열풍 자체의 기반으로 해서 음식료,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중국 위주였다면 이 포켓 자체가 파이 자체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쪽 관련 섹터 부분에 상당히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연휴 내내 가장 컸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극한치 부분들은 거의 찍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의 다른 건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정치적 관련된 부분들 얘기하지만 저도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고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의 움직임 부분들을 저보다 더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부분들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잘은 모르겠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의 확산이 더 커진다 하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자산 부분들을 매각을 하고 현금화 부분들을 진행할 텐데 그러한 움직임하고 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저쪽으로 깊게 생각할 필요 없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역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한중 수학 관련된 부분에서 있어도 좋고 안 해도 없어도 된다. 뭐 지금은 말고 나중에 이런 국가부채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크게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 버블 장세가 오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면 거기서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 부분 왔을 때 국가부채가 한번 크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 짧아도 10년, 15년 후에요. 지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 좀 드리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시장에서는 잠깐 단기 이슈로만 반응을 하지 종목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별도로 놀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뭡니까? 이제 사드의 긍정적인 부분도 한중 수합의 연장 그리고 이제 중국의 당대회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달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한미 FTA 이걸로 인해서 서로 충돌 부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수혜 종목군하고 반대되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미인주고 시장에서 원하는 주도주 역할 부분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시면 틈새 시장으로 반사이익 부분들이 나왔던 섹터 부분들을 본다 하면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르는 게 정유업종이에요. 미국의 허리케인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에서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유업종이 3, 4분기 실적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으로 서프라이즈 나왔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분하고 화학 정유업종 부분들도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고 긍정적인 컨센서스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이 나오면서 실적 장세가 이제 스타트가 좀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팟캐스트하고 팟빵하고 그 여러분들한테 그 뭡니까 메신저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메신저 주소에 금요일장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는 섹터하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 자체가 실적 자체가 그냥 쏘쏘 아니면 실적 자체가 하향되는 섹터 부분들이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매매 부분들을 할 때 실적이라든지 기대감 둘이 접목이 됐을 때 그 섹터의 상승 자체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던가 아니면 모멘텀이 좋던가. 모멘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적 기대감 모멘텀이 정유업종이 허리케인 부분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사이익 부분들이 나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 모멘텀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실적이 좋던가 모멘텀이 좋던가. 근데 둘 다 없는 섹터 부분들은 일단 좀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컨센서스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그 메신저 텔레그램 메신저 올려드린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팟빵 그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그쪽 보고 들어오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 부분 올려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어디? 실적이 우상향되는 섹터에 먼저 포지션 부분들을 잡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이 되는 섹터 부분에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우리가 10월 넘어서 제 다음 이제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이 이제 11월 남아 12월 달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종목이든 순환매 장세든 순환매 장세라는 의미 부분들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환매가 도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분들은 뭡니까? 실적이 좋다든가 아니면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10월 11일 계속적으로 매매 부분들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일부 방송에서는 지정적 리스크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까지 마이너스 되는 요건이었던 정치적인 부분에서 중국과의 일시적이지만 이제까지 계속 엄동설한이었죠. 엄동설한 부분에서 조금씩 범기운 부분들이 오면서 얼음이 살살살 녹아가는 흐름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3, 4분기 매매 부분들 할 때 실적과 성장성 부분들이 이게 접목이 되면 양쪽 다 접목이 되면 가장 베스트 아니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도 접목이 돼야 하는 섹터 쪽 업종군 매매 종목군들을 선택하셔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둘 중에 아닌 종목군들 실적도 안 좋고 모멘텀이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 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 3순위, 4순위 그 종목은 나중에 해도 돼요.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약간 일시적일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장에 코스닥을 1000억 이상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면서 그 자금이 어디로 갔나요? 1차적으로 대형주군으로 갔어요. 자금들이 지금 큼직큼직한 자금들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들이 움직이는데 100원짜리 200원짜리 기관들이 살까요? 외국인들이 살까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한번 드리면서 첫 번째 이슈맨의 주간 총정리 월요일장 지금 정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정리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정리 부분들까지 계속적으로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주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이었고 주간 총정리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